영국, 미국,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27일 날 세종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갔는데 거기서 아나바다를 모르는 거야. 아나바다 모르는 새끼는 우리나라 대통령밖에 없다 이 새끼야. 아이 새끼라고 안 했다 이 새끼야. 야, 저렇게 이 단어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 제가 그래서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는데 아까도 마시고 제가 낮에도 마시고 바로 마시고 다 마시고. 저는 요즘에 그 바이든에 꽂혔나 봐요. 제가 만든 거는 아나바다는 나는 바이든 다시 들어도 들려 이렇게. 참. 그러니까 아나바다는 굉장히 오래된 그죠. 신조어도 아니야 이제는. 아나바다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은 윤석열 빼고 다 알아. 그렇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바꿔 쓰고 쓰고, 다시 다 쓰고 아나바다를 몰라. 정말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저희가 왜 후보 시절에 그 대선 후보들 토론회 때 보면 진짜 뭐 70년대 흑백 텔레비전을 열고 나온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도 아나바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것 같은데 딱 그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느꼈던 게 공감 능력 제로. 근데 그는 꽃으로 만든 가루가 이게 꽃이 가루. 그분은 또 뭐 이제 공주처럼 자라온 그 성장 배경 때문에 그랬다. 뭐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플러스, 이명박 플러스, 전두환 플러스 했는데 그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을 다 합해도 이런 모자람이 더 있을 수 있을까? 모질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건 공감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은 민생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껏 찾아가는 게 어린이 쪽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처음이 아니야. 저번에 그 어린이 그때 그 보육 교사가 내년에 더 떠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어린이집 시작한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찾아가면 누가 같이 따라가야 될까요?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죠. 보건- 이게 유보 통합이라 그래갖고 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알아보러 간다고 가는데 실제로는 현황 파악이라든지 실태를 보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 세팅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랑 노는데 1,000원도 안 깎아줘. 그러니까 이게 그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물건을 주고 파는데 흥정도 하고 이러는 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잔데다가 어제 골 때렸던 게 더 골 때린 게 있었어. 아나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아마 집마다 다르지만 규정에는 6개월 지나고 나면 어린이집에 올 수 있나 봐요. 완전히 그건 영아에 가깝지, 그거는 맞습니다. 영아. 예. 근데 뭐라 그랬냐면 6개월 아이가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이러고 있어. 그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 다닐 수 있다 하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이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아니 물론 아이를 안 키워봤다 그래도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게 보통 돌쯤부터 그렇죠. 한 발짝씩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느끼는 감동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6개월 되면 내가 걸어는 다닌데 뭐 이런 자가 다 있어요? 불쾌했던 게 우리 이은정 쌤은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저는 큰애가 아들이 14개월에 걸었어요. 보통 아까 푸나님 말씀대로 돌 전후에 좀 발육이 빠른 아이들은 한 11개월, 10개월 이때도 빨리 걷는 아이들이 있고 보통은 돌 때 딱 걷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돌 때 유모차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이분은 대통령 6개월에 걷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는 완전 덜 떨어진 아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아니, 윤석열이 낳은 아이는 6개월에 걸으니까 옷에 그냥 취약을 시키는 거지. 엄청 빠른가 보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뭐 아직이요? 아직. 예.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6개월에 뭐 아이가 걷는다는 건 사실 와닿진 않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윤석열 얘는 장사하면 무조건 망하겠구나. 네. 그리고 반말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린이집에 이런 어린아이들과 행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꼭 존칭을 썼습니다. 그게 뭐 너무 별나게 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국민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어린이집에 가는데 정말 그 어린이집에는 몇 세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은 뭐 하나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린아이들한테 개들은 뭐 하나요라고 하는 표현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저는 너무 한심했었어요. 그리고 욕설 논란이 바로 앞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서 참 좋은 거예요. 난 윤석열이 가서 이 새끼들이 지금 6개월부터 걸어 다니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은 만능짜리 하나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카카 정말 아나바다를 모르십니까? 아나바다? 성대모사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아나바다? 아껴 마시자. 나눠 마시자. 바다까지 마시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 이 새끼. 아이, 참. 아유 진짜 이게 이렇게 희화화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참모들 너무 잘못한 거죠. 되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가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자료를 준비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와 전혀 상관없이 얘들은 뭐 하나? 뭐 6개월이면 거르니 이런 말은 본인이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끼어서 말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대통령의 그 직무의 무게를 정말 체감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 수혜난 보리밥집 가가지고 보리밥 쳐다보고 한참 하소연하고 있는데 메뉴 쳐다보는. 아니 그렇게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성장하는지 그러니까 몇 개월이 모이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나바다를 떠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얼마 전에 저출산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뭐 정자를 조종한다든가 이런 뭐 공학적으로 저출산을 뭐 조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제 주입이야? 별.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갈 때마다 사고를 쳐요.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부끄러워.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가 오죽했으면 무슨 뭐 장관들한테 보고 받는데 70% 지가 말한다잖아요. 보고를 왜 받습니까? 아 겸직을 하지 아주 모든 장관들. 뭐 장관 겸직 대통령 하나 나오게.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소제목이 극과 극이잖아요. 이재명 한번 볼까요? 이번에 저 교섭단 지원철에서 기본사회를 역설했잖아요. 기본사회. 이게 사실 윤석열이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6개월이면 애들 걷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식한 이야기 빼고요. 윤석열이 지금 여기에 뭐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된다 같은 소리 했어 가서. 근데 그거를 민영화시킨다고 하는 건 또 지 기재부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기본사회 역설하면서 제주도에서 타운홀 미팅 열렸었잖아요. 귀여운 사진 한번 보시고. 저게 제주도에서 이제 그 감귤 선글라스라고 한대요. 어울리시네요. 이 행사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소득은 나이가 들면 보장해 주자. 이 말 있잖아요. 이거 박근혜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요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윤석열 그런 개념 없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이재명 그 당시에 지사님이셨죠. 그때 완전히 이분 앞으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때 첫 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서 일자리라는 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그 기본적인 노동 행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 불평등 양극화를. 그럼 사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는 방향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부터 아주 주변에 어떤 사람들보다 정확한 것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크게 하셨잖아요. 근데 전 이번에 그 대표 연설을 보면서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바꾸셨더라고요. 그걸 보면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이 약간 뒤로 이렇게 약간 후퇴한 듯하게 물려났던 이유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인 30, 40이 기본소득에 대한 약간 이 저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기본사회로 살짝 제가 보면 이게 용어를 좀 바꿔가면서 그 감정들을 건드리지 않는 선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설 때 이것도 너무 좋은 전략이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항인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곱씹어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꼼짝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정말 보면서 미쳤다. 이건 정말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 가갖고 6개월이면 걷고 뭐 아라바다를 모르고 하는 그 수준과 교섭단체 연설에 나온 문구들 중에 맨 위에 그런 게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 0.75는 거의 국가 재앙 수준이거든요. 지금 당장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줄었단 말이죠. 물론 5천 명 정도지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생률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초저출생률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다. 이게 정답이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절망적인 미래를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다 다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아마 주위에 결혼하셔갖고 아이들 안 낳는 사람들은 이런 입시 막 이런 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깝깝해서 차라리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절망적인 미래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선행 과제로 뭘 해야 되냐면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거. 만약에 내가 직장을 떨고자 하면 어떡하지?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들 때문에 아이를 아예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유명한 이야기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최소한 아이 낳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윤석열이처럼 가가지고 아나바다도 모르고 뭐 몇 살이면 걷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돌봄만큼은 국가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시작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약간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 돌봄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 가장 그 감동적으로 그 제가 읽은 부분이 우리의 종의 미래는 출생률이 아니라 돌봄 공유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도 아까 푸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IMF 때 취업을 걱정하고 막 이런 그 경제적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거 결혼해서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서 약간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책임지고 교육해 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출생률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말이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역설을 했거든요. 이따가 민영화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올 텐데 어쨌건 국가가 이건 해줘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역설이고요. 어제 한번 재미는 별로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었어요. 국정감사 제대로 하겠다라고. 요게 민주당이 달라진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체계를 갖고 착착착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 와중에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케어를 폐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윤석열한테 굉장히 불리할 텐데.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면 윤석열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불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조중동이 굉장히 많은 문재인 케어를 공격을 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러 적자를 낼 정도로 재정이 남아 돕니다. 일부러 적자를 냈더니 일부러라는 걸 싹 빼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처음으로 적자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문재인 케어가 후퇴되면은 윤석열한테 좋은 말 가겠습니까? 그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치매란 용어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치매 국가 책임제였고요. 희귀병에 대한 그 보험을 적용하게 된 것들이었는데 제가 직접 지역에서 만나는 분 중에 정말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희귀병을 문재인 케어 이후에 한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아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을 봤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부터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돌봄, 건강, 교육 모든 분야의 민영화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인 것 같거든요.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꼭두각시 같은 느낌 아니에요? 기재부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뻥뻥 하면서 국가가 돌보면 책임질게. 뒤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쥐뿔도 없으신 우리 보수 어르신 아이 컨택 아이 근데 뭐냐면은 이제 보수 어르신이 병원 가서 좀 아프다 싶으면은 지금 보수 어르신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동네 어르신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간다 이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안 아프신 분 있어요 어디나? 그런 분들이 병원 가서 의사랑 문진만 좀 해도 그 어떤 심리적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어르신들 병원 가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꼭두각시 하나가 막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윤석열 씨 토론 한번 해보고 싶네. 내가 요런 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진일보한 건지 미국도 사실은 오바마 케어라는 것도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나라를 지금 미국처럼 만들고 싶은 윤석열의 그 아무 생각 없는 욕심? 이게 사실 기재부의 꼭두각시한테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 얘기 너무 길어졌어 지금. 재미없는 이야기만 겁나 길었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